좀 생략하고 질문으로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청 경비과장 박주연은 12월 3일 22시 55분경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과 전화 통화에서 목현태가 국회의장이 5분 정도 후에 국회로 온다고 하는데 출입을 허용해야 하는지 묻자 일단 금단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차단하고 있으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녹음이 된 자료인데 목현태와 박주연 경비과장 간 통화인데 혹시 증인은 이에 대해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71항입니다.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은 위 지시에 그 박주연 지시에 따라 요 지시 내지는 그 이야기에 따라 국회 경비대 오신택 경비계장에게 12월 3일 22시 57분경 국회의장의 출입을 일단 차단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바로 그 시각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3, 4문 사이에서 월담을 해서 국회 경내로 들어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증인 혹시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모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7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봉식 청장의 지시로 12월 3일 23시 07분경부터 23시 37분경까지 국회의원 등에 대한 출입이 허용된 사실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김봉식 청장이 12월 3일 22시 59분경 전화를 걸어 증인은 같은 날 23시 06분경까지 약 6분간 김봉식 청장과 통화하셨거든요. 통화 내용을 보시면 예,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저 때는 김 청장님 서울청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고, 그리고 현장에서 국회 상시 출입자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많다. 이거는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74항은 그냥 바꿔서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 현장에서 컴플레인이 좀 있다는 얘기를 김봉식 청장으로부터 듣고 김봉식 청장과 이야기를 하셔서 국회 상시 출입자에 대한 출입을 허용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랬던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75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76항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77항입니다. 2025년 10월 29일 증인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정성채 국회 경비대 당직 제대장은 국회의원을 출입시키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서울청 지휘망을 들은 직원들에게 재확인을 한 후에 실제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허용한 시각은 23시 14분경이고 국회의원 외 국회 출입증 소지자의 출입을 허용한 시각은 23시 24분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3시 7분에 바로 이렇게 조치가 된 게 아니라 23시 14분하고 23시 24분 이렇게 나눠서 조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러한 사정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받을 위치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봉식 청장은 12월 3일 23시 18분 31초경에 증인께 전화를 걸어 같은 날 23시 22분 02초경까지 약 33분 31초간 통화를 했고 증인께서 23시 23분 48초경 김봉식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1분 33초간 통화를 했거든요. 예, 23시 18분에는 김봉식 청장이 증인께 전화를 걸고 23시 23분경엔 증인께서 김봉식 청장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십니까? 그래서 기억 못하겠습니다. 예, 그 혹시 증인은 이때 김봉식 청장으로부터 국회 주변 및 대통령실 등이 있는 용산 일대에 기동대를 증원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런 보고는 받은 적이 없고, 제가 기동대 증원과 관련해서 보고받은 건 딱 하나인데, 임정주 그 경비국장이 저한테 전반적인 그때 이제 조금 늦게 출근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경찰청의 비상계엄 업무 주무국장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전국 기동대 그 출동 대기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것이 전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정주 경비국장이 출근한 게 23시 한 25분경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 무렵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들어와서 보고한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었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그거는 출동 지시가 아니고 출동 대기 지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계엄이라는 사태가 정말 저희 근무할 때는 처음 일어났던 거고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경찰이 가외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그 경찰 기동부대입니다. 그 기동부대를 출동 대기 태세로 만들어 둬야 적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제가 지시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임정주가 보고한 게 23시 25분경이고 이제 실제 그러면 출동 대기 전국 기동대 출동 대기 지시가 이루어진 것은 조금 더 뒤의 시간이겠네요. 아마 공문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80항은 조금 바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임정주 경비국장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고 기동대 출동 대기 지시를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김봉식 청장으로부터도 경력 증언이 필요하다 이런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임정주 국장에게 지시하신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김봉식 청장님이 경력 그 대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찰청장에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서울청이 가진 기동부대로는 좀 한계가 있으니 인근 수도권에 있는 기동부대를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필요성이 있으면 그걸 저한테 보고를 하셨을 텐데 그때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거고, 만약에 제가 그거를 서울청장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았으면 바로 제가 주무국장이나 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서울청에 몇 개 부대 더 지원해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시는 안 하고 그 출동 대기 지시를 내린 거는, 그거는 아마 그걸 보면 그런 이야기는 없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봉식 청장은 이 사건 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재판에서 그 이제 경력 증언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인과 논의하고 증인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고 비상계엄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경력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경찰 입장이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증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울청 안에서의 경력을 증언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서울청장의 고유 권한이고, 근데 제가 만약에 서울청장이라도 해도 국회 쪽 상황을 보고 이 5개 부대로는 좀 어렵겠다 싶으면 당연히 그거는 추가로 그 경력을 투입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뭐 국회 통제 여부를 떠나서 그날 실제로 경력 운용을 보면 그건 나중에 알게 된 사안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가 약 1시경이 되고 나서 경력이 철수한 거는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그 심지어 1시 반 되면 국회 출입도 허용을 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 유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다소 흥분된 상태의 군중 형태로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대비하는 것은 기동부대가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81항, 82항은 생략하고 83항은 시간 관계상 재생은 생략하고 여쭤보겠습니다. 12월 3일